안녕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이제 소스 코드를 봤을 때 HTML 태그에 해당되는 내용이 보인다면 이제 수집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read underbar HTML로 읽어올 수가 없어요. 분명히 테이블 태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럼 데이터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이 수업은 판다스 수업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사실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제가 코드를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단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는 이제 별도로 설치가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이 나는 데이터 분석만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데이터 수집까지는 원하지 않는다 하시면은 최근 데이터를 이제 이런 방식으로 수집할 수 있다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데이터 수집 방법을 이제 같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URL 요청으로 이제 보이지 않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셀레니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 굳이 셀레니움을 사용하지 않아도 이제 웹사이트의 동작 원리를 조금 알게 되면은 이제 쉽게 데이터를 수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웹사이트에서 이제 인스펙트 검사를 통해서 이제 소스 코드 보기를 하고 그 소스 코드 보기 하게 되면은 이렇게 네트워크라는 탭이 보이게 돼요. 소스 코드 말고도 이제 네트워크라는 탭이 보이게 되는데 이 네트워크라는 탭을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XHR 또는 JS 혹은 독을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 HTML 문서에 뿌려지는 내용들을 이제 URL을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냥 all 하게 되면은 모든 뭐 이미지라든지 미디어, 폰트, 파일까지 다 보여지기 때문에 원하는 내용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이런 데이터들은 대부분 이 XHR이라든지 JS, 독 요 세 가지 탭을 보시면은 원하는 내용들을 대부분 얻을 수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서울시 코로나 확진자 현황 데이터는 네트워크 탭에서 XHR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런 URL이 뜨게 되는데 이때 여기 밑에서 페이징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URL이 바뀌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저희가 실습을 통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XHR 그 다음에 이 URL 클릭하게 되면은 이 URL을 이제 프리뷰 해서 또 볼 수가 있어요. URL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내용이 바뀌게 돼요. 여기에서 봤었던 요 탭의 내용하고 메뉴가 조금 바뀐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URL 클릭하게 되면은 프리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리뷰에 들어가 보게 되면은 이렇게 JSON 타입으로 데이터가 공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JSON이라는 데이터 형식 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엑셀이라든지 CSV 같은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웹사이트에서는 이 JSON이라는 데이터 형식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엔드에서 데이터를 프론트엔드로 전달해 줄 때 이 JSON이라는 데이터 형식으로 비동기 통신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되는데 그 데이터 프론트엔드가 받는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 탭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프론트 엔드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같은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눈에 보기 쉽게 해석해서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서 JSON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JSON은 보통 이제 속성 값으로 키밸류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키 값상으로 이루어진 데이터 오브젝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텍스트를 사용하는 개방형 표준 포맷이다. 그래서 비동기 브라우저 서버 통신을 위해서 넓게는 XML을 대체하는 주요 데이터 포맷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API를 사용하다 보면은 XML 혹은 JSON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JSON은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파생되어 자바스크립트의 구문 형식을 따르지만 언어 독립형 데이터 포맷이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나 플랫폼의 독립적이기 때문에 구문 분석 및 JSON 데이터 생성을 위한 코드는 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도 이제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특히나 판다스에서 이 JSON 파일을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읽어올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판다스에서 읽어올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뭐 CSV, 엑셀, 파케이, HTML, 그 다음에 HDF5, 그 다음에 제이슨, 그 다음에 구글 빅쿼리라든지 뭐 SQL 다양한 포맷들이 있는데 이 포맷으로 읽어올 수 있고 또 이 포맷으로 다시 쓸 수도 있어요. to_CSV, to_엑셀, to_파케이 이런 식으로 다른 포맷으로도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내보내기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 데이터는 이제 제이슨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 우리가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쓰려면은 pd.data frame으로 씌워주게 되면은 바로 이런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변환이 되게 돼요. 근데 기존에 가져왔던 데이터하고는 조금 이렇게 컬럼에 있는 내용이 달라요. 뭐 연번이라든지 환자 번호가 이렇게 HTML 코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판다스를 통해서 전 처리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행렬 데이터, 2차원으로 된 리스트를 그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표 형태로 만들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저장하게 되면은 기존에 실습하셨던 것처럼 이제 최근 데이터로도 실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공개된 데이터가 약간 좀 달라요. 왜냐하면 기존에 공개했던 이제 어떤 병원으로 이제 이송이 되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6월 30일 이전에는 공개가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는 이런 개인정보 보호 이슈 때문에 공개되고 있는 데이터들이 조금 더 이제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코로나 발생 현황 데이터 수집을 어떤 순서로 할 거냐면요. 일단 페이지별 데이터를 수집을 할 거예요. 근데 페이지가 이제 여러 페이지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 페이지 수집해보고 그걸 이제 반복문을 통해서 전체 페이지를 수집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집한 페이지를 리스트 형태로 담아놓고 그 리스트 형태를 판다스에 있는 컨캣을 통해서 하나의 데이터로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HTML 태그 제거라든지 데이터 전처리를 하고 to_CSV로 전체 데이터를 병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pd.read_CSV로 이제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었는지 읽어와서 확인을 하고 이제 수집이 다 되었다면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실습을 통해서 서울시 코로나 발생 현황 데이터를 수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인프런 단 2장의 문서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 뽀개기의 일부고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전체 강좌의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